자, 오늘 설명할 부분,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이어서 도커 수험을 우리가 할 겁니다. 도커 수험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을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수천 수만의 컴퓨터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소프트웨어를 돌리네만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고요. 도커 수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가상이던 물리적이던 여러 대의 컴퓨터 위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 구성 요소들을 복수개의 컨테이너로 띄우고 이들 간의 통신도 하고 데이터도 주고받는 것을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장 단순하게 도커 컴포즈 파일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별도의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도커를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중간고사가 원래 있었으면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도커 수업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동일한 패턴이지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들과 그 다음에 리딩 아티클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그리고 오늘도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려 해요. 동영상 수업의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면 실습과 기타 등등의 자료를 동영상 하나에 많이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실습은 각자 개인이 스스로 하는 그런 거로 했는데 동영상 수업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영상을 띄워놓고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디테일하게 화면을 담았으니까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커인 도커 얘기했어요. 물리적인 컴퓨터가 따로 있는 사람, 본인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성능이 좋아서 버추얼박스를 뭐 네다섯 개 띄워도 문제가 없는 사람, 그 경우엔 도커인 도커를 사용할 일이 없다 그랬고, 본인의 노트북 사양이나 이런 게 많이 낮아서 대부분 이제 램이 4기가 언더면 좀 실습에 에러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그런 경우에는 도커인 도커를 활용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커인 도커를 할 때에는 도커 머신에 해당하는 명령을 다시 도커 컨테이너에 매핑해서 해야 되니까 그건 본인이 좀 고민하면서 해야 될 숙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로 도커인 도커 설명했고 필요한 사람은 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에 대해서 읽어오라고 했죠.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도커 수험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도커 라벨 하면 우리 이제 쿠버네티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험이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 고울이었어요. 도커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큐멘트들 홈페이지에서 읽으라 그랬으니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도커 수험 전에 수험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뭔지 살펴보고요. 도커 수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설명을 하는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오케스트레이터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컨테이너와 무슨 상관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수험 설치하는 법과 실습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은 우리가 새떼, 벌떼, 뭐 이렇게 물고기 떼지어서 다니는 거를 수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애들이 한 뭉탱이가 이루어져서 하지만 이렇게 멀찍이서 쳐다보면은 하나의 군이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처럼 구성 요소들은 수천 수만 개의 새떼지만 사진을 보면 얘네들이 일종의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이게 수험이고요. 도커 수험은 말 그대로 이거하고 같은 이미지입니다. 단, 이 안에 결국은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있는 건데, 앞쪽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안에 서비스들이 있으며, 그 서비스들이 복수의 컨테이너들로 동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하나의 거대한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들이 들어가 있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함께 동작하고 있는 거죠. 유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커가 꽤 오래된 건데 각각의 컨테이너들을 동작시키는 거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컨테이너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논의가 나왔고요. 그러다 2016년에 도커 수험이라는 소프트웨어죠. 기능이 제한이 돼서 각각의 개별적인 컨테이너만 다룰 수 있었던 도커가 얘네들을 도커 컨테이너들을 하나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문어가 컨테이너들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수많은 서비스들, 그리고 서비스들에 대응하는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에 대응하는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우리가 복수의 머신들이 있거나 복수의 컨테이너가 있더라도 제 컴퓨터에서 CLI 치면서 모두 통제할 수 있었죠. 이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한 것처럼 머신을 여러 개 띄우든 컨테이너를 여러 개 띄우든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의 노트북과 우리의 데스크탑에서 타이핑 해가면서 다 통제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수천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들거든요. 더욱 중요한 거, 도커머신에서 슬슬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컴퓨터와 굉장히 많은 버추얼 컴퓨터들을 다룰 거예요. 그거 일일이 그렇게 막 타이핑해가면서 한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도구의 개념이 탄생을 했고요. 그게 도커 수험이에요. 처음엔 이런 게 없었을 때에는 정말 한 땀 한 땀 명령을 줬어야 됐던 거. 그래서 수험이란 개념이 없었을 때 도커 CLI로 머신 일일이 띄우고 컨테이너 띄우고 컨테이너 위에서 이미지로 서비스 띄우고 다 이랬던 건데 처음에 도커 수험 버전 1.0이 나왔었고요. 그 뒤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도커 수험 버전 2.0 정확하게는 수험 모드라고 부르는 건데 결국은 도커와 컴포즈 기능과 수험 머신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들,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수많은 이미지와 수많은 컨테이너가 들어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제가 지금 CLI로 컨트롤하는 타겟이 되는 일꾼들은 당연히 도커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도커 머신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커 수험이라든지 이런 명령들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커가 실행이 되고 도커 머신으로 원격 관리가 되며 도커 수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도 쉽게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된 것이 결국은 도커 수험이에요. 조금 더 살펴보면 결국은 수많은 컴퓨터들이 있어요. 이 컴퓨터들이 물리적인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도커가 동작을 하고 있는 노드들, 도커 머신의 노드들이죠. 사실 우리가 타겟팅하는 대상은 피지컬한 부분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노드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수많은 서비스 이미지들을 넣고 컨테이너는 몇 개 떠야 되는 등등의 기타 얌 파일로 컨피규레이션을 해서 요 얌 파일을 어떻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뿌리는 거예요. 쫙 뿌리면 내가 만든 서비스 이 얌 파일에 컴포즈한 작곡한 이 아름다운 어플리케이션이 수많은 서비스와 컨테이너들로 분화가 돼서 쫙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쿠버네티스에서 배우겠지만 이걸 좀 더 예쁘게 조율하는 작업은 이후의 얘기로 미뤄두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커 머신을 통해서 원격에 있는 컴퓨터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고요. 도커 수험은 원격에 있는 노드를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얘네들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서 파생된 컨테이너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쓸 겁니다. 따라서 도커 머신으로 우리가 노드들을 확보하고요. 이 노드들은 물리적인 컴퓨터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버추얼박스처럼 제 컴퓨터에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일꾼들이 되는 거고, 이 일꾼들이 실행해야 될 실질적인 서비스들, 이런 거는 우리가 도커 컴포즈 얌 파일로 만들어서 내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앞에 수많은 일꾼들이 계신 거예요. 연주자들. 그러면 우리는 CLI가 들고 있는 이 지휘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국은 이 지휘자의 리듬에 맞춰서 이 수많은 연주자들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듯 우리는 이제 도커 수험 기능을 통해서 수많은 버추얼 컴퓨터들, 버추얼 호스트들, 물리적인 컴퓨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어플리케이션을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이런 도커 수험, 즉 얌 파일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컨테이너들의 포트라든지 네트워크 기능 및 기타 등등 개수를 관리하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이 지휘자의 손길에 의해서 관리를 할 테니 저런 도커 수험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오케스트레이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란 우리가 지금 도커 머신으로 확보한 노드들 위에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구성하는 컨테이너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커 수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저런 영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도커 수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순수하게 저런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뭔지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으로 수천 수만 개의 노드에서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를 띄운다? 끔찍하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계속 명령 쳐가면서 해야 돼요. 결국은 오토메이션입니다. 오토메이션. 우리가 그냥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 컨셉에 의거 얌 파일을 쓰면 그 얌 파일에 있는 내용을 수천 수만 개의 컴퓨터에서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로 띄워주고 특히 얘네들이 살아날 때에 노드들 간의 로드 밸런싱 관계라든지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수만 개를 띄웠는데 그 중에 일부가 죽는다. 그러면 죽은 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살려주는 것들 용량이 부족할 것 같으면 키워주는 것 수천 수만 개의 네트워킹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오케스트레이터예요. 오케스트레이터. 따라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쓰는 이유는 명확하죠.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우리가 이걸 손으로 일일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과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CI/CD, DevOps 얘기할 때 자동화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젠킨스도 강제로 실습을 시켰지만 자동화되게 특정 조건 혹은 시간대에 일을 하도록 한 거니 매뉴얼한 방식에서 오토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타이핑하거나 할 때에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힘들고 에러가 날 수 있는 일을 자동화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여럿이 있어요. 현재는 3개로 약간 압축이 됐는데 사실은 2개예요. 쿠버네티 쓰거나 아파치 미소 쓰거나. 우리 수업에서는 미소스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현재 도커 수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도커 수험은 도커 컨테이너에서 시작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험까지 온 건데 도커 수험에서 다룰 수 있는 컨테이너들의 개수, 복잡도를 보면 도커는 스몰 투 미디움이고요. 쿠버네티스라고 부르는 애는 미디움 투 라지예요. 사실 도커 수험은 개발용 목적이나 너무 많지 않은 컨테이너들, 이미지들을 다룰 때 기능이 많이 복잡하지 않아도 될 때 쓰고요. 사용하기 참 편해요. 딱 2번만 배우면 도커 수험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도커 수험이 2주 정도 하면 끝인데 도커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쿠버네티스는 그에 비해서 약간 좀 복잡한 감이 있고요. 복잡하다는 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커에서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데 둘 다 얌 파일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쿠버네티스는 도커를 끌어안는, 즉 도커에서 만든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또 완전히 떨어져 있는 애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도커 수험을 하고 또 쿠버네티스로 가느냐? 2009년도에 앞서서 얘기한 미소스라는 애가 나왔는데 사실 이쯤에서는 컨테이너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도커가 나오면서 결국은 컨테이너 시장이 활성화가 됐고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었던 회사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이 컨테이너를 도커로 만들어서 행복했는데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해가면서 작업을 해서 수천 수만 개에 띄우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소프트웨어를 도커 쪽에서 썼던 건 아니에요. 보면 2015년에 도커 수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커 쪽에서도. 그래서 나름 성공했어요. 아마존 EC2에서 도커 머신 명령과 같이 노드를 만드는 걸 1000개, 이 위에서 도커 컨테이너 실행해가지고 3만 개를 실행을 한 거예요. 얌 파일로 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도커 컴포즈를 했을 거고,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한 0.5초에 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잖아요. 문제는 더 많은 노드들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더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커 수험은 그러기에는 너무 단순했다는 겁니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애시당초 구글의 상용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로 베이스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구글의 상용 서비스 노하우가 들어갔으니 당연히 경쟁을 해보면 단순한 거는 쓸만하겠으나 복잡한 거는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요. 2017년에 도커 진영에서 도커 수험과 쿠버네티스를 둘 다 지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프로덕션 레벨인 경우 상용 서비스는 대부분 쿠버네티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쿠버네티스는 오케스트레이션이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대상, 일꾼들은 대부분 도커 컨테이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결국은 오늘 배우는 도커 수험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소프트웨어고요. 나중에 만날 소프트웨어가 쿠버네티스입니다. 결국은 복수계의 노드들 위에서 이 도커 컨테이너들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도커 컴포즈 얌 파일이 있을 때 서비스들이 들어가죠. 그들의 이미지들,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컨테이너들을 살리고 관리하고 죽이고 모니터링하고 로드 밸런싱하고 갖가지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신들을 만들고요. 그 머신들 위에서 도커 수험을 사용을 해서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동작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커 머신을 한 겁니다. 노드들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일을 시킬 거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지휘자가 있고 실제로 지휘를 받아 연주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 오케스트레이션 모드에서는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그래서 도커 수험에서는 리더라고 하는데 대장님이 있고 이 대장이 주로 이제 얌 파일을 확보해요. 그리고 그 얌 파일에 맞춰서 이미지별로 컨테이너를 띄우는 워커들을 제어하는 모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커 머신을 통해 노드들, 노드 0, 노드 1, 노드 2를 확보했죠. 그리고 여기서 대장이 있어요. 매니저, 리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도커 얌 파일 같은 거를 도커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더불어서 CLI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매니저가 노드들에게 일을 시키는 작업도 트리거링 할 겁니다. 뭐 살리고 죽이고 한다 비슷해요. 그러면 매니저가 일꾼들, 도커 머신으로 만든 노드들의 얘가 이제 도커 컴포즈 얌 파일 명세서를 보고 필요한 컨테이너들을 띄우는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지휘자의 관리하에 사용자가 준 도커 컴포즈 얌 파일 그거에 맞춰 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오늘 뒷부분에 실습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업 매니저, 리더가 이 역할을 요청받은 거예요. 이미지 하나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서비스 이름은 웹서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개의 엔진엑스를 띄워라 라고 하면 이렇게 노드들이 3개가 있다 그랬을 때에 엔진엑스 하나, 엔진엑스 둘, 엔진엑스 3개를 그거의 컨테이너에 맞춰서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리더가 일꾼들에게 3개의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얘네들은 각각의 이미지에 맞춰서 컨테이너들을 띄우고 작업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실습을 통해서 뭘 구경하게 되느냐? 노드들을 만들 거예요. 도커 머신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노드는 관리자고 어떤 노드는 일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노드들, 일할 애들을 확보했으면 그 위에 우리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행, 디플로이 할 거예요. 그걸 이제 태스크라고 한 거죠. 노드들을 확보하고 태스크를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실습이 될 거고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도커 수험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도커 수험은 대부분 그 윈도우즈 맥킨토시 이런 데 들어가는 건 프리인스톨 돼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도커 머신 명령을 실행해 보면 아마 실행이 될 거예요. 리눅스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 홈페이지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설치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고요. 앞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원래 실습은 자, 실습에 있는 노트를 보고 직접 실행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만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가서 1시간 남짓 이론하는 거 대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일일이 화면에 있는 것들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동영상 안에 집어넣고 하는데 자, 실습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든 과정을 동영상에 담았어요. 특별히 오늘은 교수님이 실수를 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실수한 거를 실수 안 한 양 하지 않고 개선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동영상을 화면의 왼쪽으로 띄워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가면서 오른쪽에 직접 실습을 타이핑을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 시간도 아끼고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렉처 13 수험의 첫 번째 파트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커 머신 우리가 익혔던 거 기반으로 해서 도커 수험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진행할 부분은 우리가 매니저 역할을 할 버추얼 머신, 피지컬 머신 혹은 그리고 워커로 일할 애들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강의 자료 19페이지에 있는 Create Docker Machine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이걸 위해서 일단 보는 것과 같이 콘솔창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추얼 박스를 옆에 같이 띄워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 명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docs, docker.com, machine, reference, create에 가면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시간에 물리적인 컴퓨터를 쓰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본인의 컴퓨터 성능이 좋아서 디폴트로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 하는 거 3, 4개 열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근데 본인 컴퓨터의 메모리가 한 4GB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 버추얼박스 메모리의 옵션을 디폴트가 1기가로 되어 있는 걸 조금 낮춰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고 이게 안 되면 이제 오늘부터 도커 수험은 이제 도커인 도커를 써야 하는 학생들도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손쉬운 방법은 어떤 학생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를 하나 구해서 같이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 실습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교수님 컴퓨터는 맥OS인데 일단 드라이버를 버추얼박스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매니저 하나, 워커 2개를 띄우도록 할 거고요. 윈도우즈인 경우에는 앞서 툴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이렇게 드라이버 버추얼박스를 썼을 거고 윈도우즈 7이나 8 혹은 윈도우즈 10의 아마 홈 버전이겠죠. 윈도우즈 10 프로 버전 이상이면 이렇게 하이퍼V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하이퍼V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이퍼V 버추얼 스위치, 마이 스위치 이런 식으로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플랫폼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본인들이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 명령에 있는 매뉴얼들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합시다. 교수님 케이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 드라이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도커 컷앤페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냥
타이핑하는 거를 많이 해야 되는지라 여러분들도 많이 하라는 입장에서 손으로 직접 친 겁니다. 드라이버는 버추얼 박스 매니저 하나를 띄우도록 하지요. 자, 그럼 열심히 이렇게 실행이 돼요. 시간 좀 걸리겠죠? 매니저가 버추얼 박스에 떴고 시작하고 실행이 되네요. IP 어드레스 확보하고 있고 교수님 컴퓨터가 이제 청소를 싹 다 해가지고 뭐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걸려요, 항상. 이 웨이팅 IP 어드레스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항상 보면. 통과했네요. 자, 거의 돼가서 현재 보는 것과 같이 실행이 돼 있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도커 머신 크리에이터하고 버추얼 박스인데 이번에는 워커 1 만들고 기다리죠. 워커 1 전원 꺼짐 실행 생겼어요. IP 어드레스 기다리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돼가네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워커 2 워커 2도 생겼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죠? 자, 끝나가네요. 오케이. 자, 이제 매니저 하나, 워커 하나, 워커 또 하나. 그래서 매니저 워커 1, 워커 2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처럼 돼서 우리가 실습 자료 강의 노트 2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만들었으니까 체크하는 부분이 21페이지 있어요. 도커머신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든 머신들을 보고 이제 3개인데 보는 것과 같이 ID를 주고 IP 명령을 주면 얘네들의 IP를 볼 수가 있죠.
피지컬한 애들이면은 피지컬한 애들 안에서 IP를 볼 수 있고, 우리는 한 컴퓨터에서 버추얼 머신, 버추얼 박스로 했으니까 우리 컴퓨터의 버추얼 박스에서 만든 버추얼 머신의 IP 어드레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도커 머신의 SSH 명령 했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뭔가를 우리가 썼었어요. 그때는 매니저에게 shell 스크립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으로 뒤에 있는 걸 실행한 건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리스트 살펴보고 만든 놈들 IP 어드레스 각각 살펴보고 매니저에게 별도의 작업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도커머신 SSH를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러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로 할 게 도커머신 LS였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뭐 우리가 만든 애들이 제대로 있는지 도커머신 ls. 자, 매니저 워커1, 워커2 버추얼 박스로 러닝하고 있고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각각의 도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네요. 자, IP 어드레스를 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명령을 실행해 봐야죠. 도커 머신 IP 누구? 매니저. 매니저의 IP 어드레스는 192.168.99.100이니까 그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실행이 되고 100 맞죠? 뭐 조금 귀찮지만 일일이 해봅시다. 워커1 101이에요. 101, 워커2 102 그리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도커 머신하고 SSH하고 매니저에게 이제 일을 줄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줬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매니저 머신이나 SSH를 실행하는데 그때 네가 해야 될 명령은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줘. 이게 그래서 그 매니저 노드 안에 있는 루트 디렉토리의 파일 리스트를 가져온 건데, 우리가 그냥 뒷부분에 명령을 주지 않고 SSH만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도커 머신하고 SSH 매니저 하면 이게 SH가 붙으면 되게 쉘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새까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냥 명령을 이렇게 짧게 도커 머신 SSH하고 매니저를 주면 보는 것과 같이 매니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루트 디렉토리에서 ls-al, -al 하면 이렇게 나왔었죠? 한번 해봅시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동일하게. 그리고 보면 현재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매니저는 타이니코아 리눅스라는 애예요. 되게 작은 리눅스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 자, 얘가 우리가 지금 도커머신으로 크리에이트 할 때에 버추얼박스에서 만든 앱입니다. 그래서 Welcome to the Core Project. 사실 우분투도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조그만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를 우리가 이 도커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에 활용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 뭐 한번 구경해보고 싶으면 uname 하면 리눅스, uname-a 이건 리눅스 명령어예요. 그럼 조금 자세하게 나오죠? 리눅스고 매니저인데 이렇게 띄워져 있다라고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나올 때는 exid 그래서 나오면 나와다요. exit 하면 나온 거고, 방금 들어갔던 게 매니저.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도커 머신 SSH인데 워커1으로 들어가 봅시다. 워커1 그럼 마찬가지로 들어왔죠? 여기 워커1에 도커 아이디로 들어온 거고, uname 뭐 a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exit 마찬가지로 도커 지금 워커2 들어와서 뭐 ls-al uname-a 그러면 exit. 그래서 우리가 뭘 온 거예요? 도커 머신 ls 다시 하면 현재 3개의 버추얼박스 기반의 노드를 만들었고요. 각각 매니저, 워커1, 워커2라고 이름 붙였고, IP 어드레스는 3개 이렇게 돼 있었고, 우리가 IP 명령을 도커 머신에 줘서 노드의 IP 어드레스도 구경을 했고,
노드 이름 앞에 SSH, Cq-쉘만 붙이고 뒤에 뭐 아무것도 안 쓰면 바로 그냥 매니저 노드에 Cq-쉘을 실행시키는 것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실행한 화면이 22페이지에 이제 요약이 돼 있고 방금 전에 우리가 실제 동영상으로 진행한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커 머신으로 우리가 사용할 노드 3개를 띄웠어요. 그럼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도커 수험을 배웠죠. 이제 로지컬하게 하나의 군으로 묶어줄 거고 이 군이 영어로 이제 수험이죠. 따라서 매니저 워커 1, 워커 2는 우리가 타겟하는 거대한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미지와 컨테이너들을 실행할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대장이 매니저고 자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그냥 3개의 노드를 만들었을 뿐인데 다음 단계는 이제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대장. 그래서 도커 수험에서 우리가 이제 수험에 대장 역할을 할 애를 지정해야 되는데 걔를 우리가 이름을 매니저라고 하나 만드네. 걔를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장에게 너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드는 노드들의 수험 집합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 명령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대장에게 SSH CQRCL로 명령을 줄 건데 무슨 명령을 줄 것이냐? 요거는 이렇게 줄바꾸기, 즉 2줄 이상으로 편안하게 보게 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줄이 뭐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여기다 매니저 이름을 주어서 매니저에게 CQRCL을 통한 도커 머신을 실행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매니저가 실행해야 될 명령은 뭐냐? 도커 한 칸 띄고 수험. 그래서 이게 도커 수험 명령이에요. 도커의 수험 명령을 할 건데 수험의 이닛이에요. 이닛, 초기화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니저야, 네가 이제 새롭게 수험을 하나 만들으렴. 이걸 위해서 대장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본인의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는 대장이야 라고 알려주는 나는 대장이야. 이 수험 안에 나는 대장 역할을 하는 애야 라는 그 일종의 명령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 명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명령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커맨드를 실행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수험을 만들고 얘를 대장으로 삼아서 이거를 일꾼들에게 알려주는 그 명령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도커 수험 이닛, 수험을 이니셜라이즈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도커 엔진에서 타겟으로 되어 있는 매니저, 얘를 기반으로 한 싱글 노드 수험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으니 매니저가 대장이 되는 그래서 수험을 하나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추 매니저야 너는 대장이야 그리고 다른 애들에게 네가 대장임을 알려줄 그 커맨드를 네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매니저 네임은 우리가 매니저 이렇게 했어요. 매니저의 IP 어드레스는 뭐였습니까? 매니저의 IP 어드레스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노드는 매니저였고 매니저님의 이름은 매니저고 그 다음에 얘의 IP 어드레스는 뭐였어요? 매니저의 IP 어드레스는 일빵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고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이제 저 명령 도커 머신 쉘의 매니저 도커 수험 미닛 애드버타이즈 어드레스는 192.168.99.100인데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그거에 맞춰서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요거는 매니저라고 했을 테니 그 부분이 이제 24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름은 매니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 IP 어드레스는 여러분들 실행하는 환경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교수님의 192.168.99.100을 쳐서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경우는 우연찮게 맞은 거고 아닌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IP 어드레스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인 경우에 일단 자 도커
머신 커맨드이며 CQ shell 커맨드를 실행시킬 건데 실행시킬 타겟은 매니저. 한 줄로 쭉 써도 되는데 교수님 성격상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걸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엔터 치고 자, 매니저에게 CQ shell로 실행시킬 건 도커의 수업 모드 명령인데 초기화를 하라는 거고 이를 위해서 옵션으로 우리가 줘야 될 게 advertise addr 이건 그냥 치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advertise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커 수험에서 매니저 역할을 할 저놈의 IP 어드레스는 교수님의 경우 192.168.99.100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작업이 이루어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수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도커 수험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일꾼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도커 수험에 조인합니다. 토큰을 이걸 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큐리티 목적을 위해서 이 토큰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init하는 저 작업을 통해 이 화면을 추출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까먹지 않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도커 수험에 3개의 노드를 지금 투입할 예정인데 일단 매니저는 대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제 워커1, 워커2를 여기 추가할 건데 여기 추가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모장에다가 얘를 복사를 해놔야 돼요. 요거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노드를 세웠고 노드로부터 노드가 이제 그 매니저라고 이름 지어진 애가 대장이 되는 도커 수험을 만든 거예요. 현재는 이 안에 한 놈만 있는 거죠. 매니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 도커 수험을 만들었지만 쓸 수 있는 명령이 이제 또 확장됐습니다. 우리가 챕터를 하나 지날 때마다 명령들이 추가가 돼요. 지난 시간까지가 도커 대시 머신이었는데 벌써 우리 도커 수험이란 명령을 썼잖아요. 도커 수험 init을 썼죠. 자, 이렇게 도커 수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험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비록 매니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싱글 노드 수험이지만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이제 수험 안에서 쓸 수 있는 명령이 도커 노드가 있습니다. 도커 노드, 도커 대시 머신으로 매니저에게 주로 이 명령을 주는데 CQ shell 커맨드로 실행시켜요. 그리고 도커 노드 대시 대시 헬프 이런 식으로 되는 이 도커 노드가 있는데 아래 실행시킨 예가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해보겠지만 결국은 수험을 만든 그 안에 있는 노드들을 매니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커 머신 ls, 도커 컨테이너 ls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도커 노드 ls 하면 이 수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노드들을 보여주는 ls 명령도 있고요. 앞쪽에 우리 인스펙트 하는 명령도 도커 머신 때 봤죠. 인스펙트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머신이 아니고 노드에 대한 인스펙트. 그 다음에 가끔 등장했던 PS,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요. 리무브 하는 것도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업데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커 머신으로 되어 있는 3개의 노드 중에 매니저 노드를 하나 사용해서 수험을 만들었으니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명령을 실행시켜 봐야지 또 맛이겠죠? 청소 한번 한 다음에 앞서 있었던 도커 머신 ls 해서 쭉 보면 3개 있었어요. 우리가 매니저를 만들었는데 매니저를 만들고 심심하니 한번 도커 노드를 실행해 봅시다. 도커 머신으로 CQ 셀로 누구에게? 매니저에게 명령을 줄 건데 일단 줄은 좀 바꾸고 싶고 도커 노드 헬프를 보여주세요 하면 앞쪽에서 여러분들 실행했었던 강의 노트 25페이지가 나와요. 뭐 리스트, 그러니까 수험 안에 노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 개의 노드에 대한 디테일드 정보를 보여주세요. 강의 노트에 이제 LS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도커 머신 ssh하고 매니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도커 노드를 보여주세요.
네가 매니저인데 네 매니저 밑에 붙어있는 일꾼들을 보여주세요 하면 나는 혼자예요 라고 지금 나와 있죠. 매니저고 레디 상태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강의 노트 때만 하더라도 엔진의 버전이 18.09였는데 지금은 19.93으로 올라갔네요.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정보들을 이제 볼 수 있게 수업 안에 있는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도커 노드 명령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수업 안에 있는 노드들 또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지금처럼 한 대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버추얼박스 띄워놓고 각각을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면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 물리적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 그때 유무선 공유기에 뭔가 세팅을 하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면 우리 이제 통신 포트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언급이 됐죠. 통신 포트에 대한 얘기는 많이 언급이 됐는데 여기 보면 도커 수험이 일단 도커 수험 init이나 join 뒤에 나올 join 명령 이런 ls 명령을 줄 때에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워커들 즉 노드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때의 통신 포트 2377과 2376 그리고 좀 더 확장된 별도의 기능을 사용할 때 7946과 4789번 포트를 이 도커 수험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혹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 간에 도커 머신을 사용해서 노드를 띄우고 도커 수험으로 연결을 하고자 한다면 그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통신 장치는 2377, 2376, 7946과 4789를 막으면 안 돼요. 혹시 성공적으로 각각의 컴퓨터들의 도커 머신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수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잘 안 된다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통신 포트들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혹시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로는 SSH가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 보는 것과 같이 터미널 창을 여는 건데 이게 보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이에요. 따라서 SSH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흔하게 발생하는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잘 안 된다. 도커머신 SSH 명령을 줬더니 뭐 커넥션 에러가 나고 SSH 에러가 난다 그러면 다른 거 해보기 전에 일단 대시 네이티브의 대시 SSH 옵션을 쓰면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물리적으로 두 개 이상 분리된 컴퓨터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통신 포트들이 막혀 있으면 도쿄 수험이 동작을 못할 수 있고 SSH인 경우에도 보는 것까지 네이티브 하면 된다. 버추얼박스를 쓰는 경우에는 교수님이 지금 실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거의 문제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참조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겪는 에러들이 다양할 수 있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현재 그 수업 홈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겪었던 에러들을 일부러 많이 쓰라고 했어요. 과제물을 줘서. 따라서 거기도 좀 뒤져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리마인드 시키는 이유는 손으로만 타이핑하다 보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까먹을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실습은 도커 머신으로 해서 노드를 만들었어요. 일단 우리가 3개의 노드를 쓸 거기 때문에 매니저, 워커1, 워커2를 만들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수험을 실제로 만들었는데 수험을 만드는 거에 가장 최초 단계는 수험의 대장을 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커 수험을 만드는 init 명령을 사용을 했고 그것을 대장으로 삼는 매니저에게 역할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여기 보면, 현재 docs.docker.com, 이번에는 도커 머신 크리에이트가 아니고, 이번에는 수험이에요, 수험. 수험 명령에 대한 레퍼런스들인데, 여기 보면, 도커 수험으로 줄 수 있는 명령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뭐,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수험 명령 들어가면, 수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용할 조인 명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인하는 것들 쭉 나오니까
보면서 이 명령이 뭐지? 그 다음에 헷갈리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 그러면 도커 수험, 커맨드 라인 레퍼런스 살펴보고요. 아까는 마찬가지였어요. 도커 머신에 대해서 크리에이트 명령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항상 도커닷컴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제 도커 수험 명령인데 이닛으로 이제 만든 게 아니고 조인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실습 내용이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있을 거고요. 자, 노드들 띄웠어요. 수험 이닛 했어요. 거기서 대장을 정했어요. 그리고 대장이 굉장히 훌륭한 명령을 줬습니다. 대장에게 조인하는 거예요. 도커 수험인데 이번에는 명령이 조인이에요. 즉 들어가라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이미 만들어 놓은 수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수험의 대장님이 써 있어요. 192.168.99.100 그리고 수험을 위해서 쓰는 포트 2377 이게 이제 아까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라고 내었던 게 2377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요? 수험을 만들었고 매니저를 정했으니 그 수험에 조인하는 거예요. 그 조인할 매니저님의 이름과 포트 넘버가 있고요. 얘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지 불법적으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니 아까 이 긴 명령이 자동으로 생성된 이유인데 얘가 키예요. 요 토큰 값을 가지고 누군가가 대장님에게 조인을 연결 요청을 하면 이건 본인이 대장 매니저 자체가 본인이 발급했으니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누가 실행을 해야 되느냐? 이 명령을 이제 수험에 들어갈 노드가 실행을 해야 돼요. 매니저가 아닌. 그래서 명령은 똑같죠. 도커 머신의 SSH고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조인시킬 앤데 우리는 워커 1과 워커 2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이 수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명령이 앞쪽에서 본 거예요. 도커 수험 조인 토큰은 아까 만들었죠? 그리고 매니저의 IP 어드레스는 현재 교수님의 실습에서는 이거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지금 매니저 역할을 하는 애의 IP 어드레스를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워커 1에게 그리고 워커 2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워커 1아 시큐어 쉘로 실행을 하는데 결국 네가 수험에 들어가는 거야. 이 토큰을 써서 매니저님이 이 IP 어드레스를 쓰니까 여기에 2377번 포트를 사용해서 도커 수험에 조인하렴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조인을 시킵시다. 자, 그래서 도커 머신 시큐어 쉘인데 누구에게? 워커 1에게 명령을 줄 거예요. 자, 이 명령을 타이핑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니까 이거는 복사하고 붙여넣기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this node worker 1이에요. join the swarm as a worker. 이름이 비슷하게 제가 정해서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네가 지금 요청한 애를 일꾼으로 집어넣은 거야. 매니저는 아까 리더는 정했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명령인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워커 1이 아니고 워커 2죠. 쭉 가서 워커 2 하면 이제 조인을 한 겁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도커 머신 아까 명령 기억해요? SSH인데 현재 수험의 대장이 매니저가 맡고 있죠. 얘에게 뭘 줘야 돼요? 도커 노드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ls 자, 이제 매니저가 대장인 수험에 들어가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본 건데 매니저, 워커 1, 워커 2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니저인 자랑스럽게 리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한 겁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커 머신으로 3개의 노드를 만들어서 각각 매니저, 워커 1, 워커 2라고 했고요. 그 위에 수험을 만들었어요. 수험 이닛으로. 그리고
대장을 매니저로 삼아서 매니저가 다른 애들이 조인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명령을 우리가 얘를 받아냈죠. 그리고 방금 한 건 이제 워커들을 실제로 일할 애들을 리더인 아까 이름 매니저에게 조인 시킨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은 워커 1, 워커 2가 일꾼으로 들어가 있으며 매니저가 리더인 3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수험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운동장은 꾸몄으니 애들이 이제 셋이 열심히 일할 준비하고 있어요. 매니저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에게 일을 시켜주세요. 저에게는 2명의 일꾼이 있습니다. 자, 일꾼에게 이제 일을 시키라고 우리 대장 리더인 누구에게 매니저에게 명령을 내려봅시다. 가 튀어나오는데 앞쪽에서 우리가 도커 파일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파일까지 왔어요. 도커 컴포즈 얌. 도커 컴포즈 파일에서 뭐라 그랬냐면 도커 컴포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위해서 서로 다른 서비스들,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For example, 프론트엔드 웹서버, 백엔드 웹서버, 그 다음에 로직을 돌리는 로직 서버, 데이터베이스. 얘네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되고 이제 이 이미지들이 또 복수계의 컨테이너들로 동작한다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하나의 도커 컴포즈 얌은 도커 컴포즈 얌 파일은 정말 이렇게 엔드 유저 사용자가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된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었던 모든 이미지와 컨테이너들이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도커 컴포즈 얌 파일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택이라고 부를 겁니다. 스택.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노드들을 수험으로 묶었고 리더와 워커가 있는 관계로 만들었는데 얘네들 결국 일을 줘야 되잖아요. 앞쪽에서 배웠던 도커 컴포즈 파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실행해야 될 이미지와 이미지로부터 실행돼야 되는 컨테이너들의 개수, 포트 정보, 기타 등등 있지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험에 도커 컴포즈 파일을 주면서 이제 실행해라고 외칠 건데 이 도커 컴포즈 하나의 완벽한 엔드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지금부터 우리는 스택이라고 칭할 거고요. 강의 노트에 쓰여져 있는 부분들 보면 결국 뭐 뒤쪽에서 매뉴얼하게 손으로 타이핑하는 명령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컨셉이 뭐라 그랬어요? 뭐든 간에 도커 파일이 되던 도커 컴포즈가 되던 얌 파일로 해서 그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화되게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앞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했던 방법들 계속 지양하고 있는데 결국은 보는 것과 같이 마니페스트 이제 스택 파일이라고 부르는 게 보는 것처럼 얌 파일, 우리는 얌 파일에다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수험에 있는 애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담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험이 실행해야 될 이미지와 컨테이너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얌 파일, 요거를 지금부터는 말을 좀 바꿀 텐데 스택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냥 말을 바꿨을 뿐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말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니저 리더 하나에 워커 2개가 있는 수험에 일을 시킬 건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스택이라고 부를 거니 도커 컴포즈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버전은 뭐 3.7 얌으로 했고요. 간단해요. 지금은 일단 웹서버 하나가 이미지로 들어가 있네요. 엔진엑스 최신 버전이고요. 앞쪽에서 우리 컨테이너 할 때 멀티로 띄운 거 한 것처럼 리프 클리커가 4라는 게 뭐예요? 스케일 업 할 때 했죠? 4개의 컨테이너로 띄워달라라는 겁니다. 요게 근데 플레이스먼트라 그래가지고 규칙을 집어넣는데 제약 규칙은 뭐냐? 노드 중에 역할이 매니저인 애는 웹서버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매니저 리더 하나에 워커 1, 워커 2가 있죠? 매니저는 매니저 역할만 할 뿐 얘는 웹서버 일을 하지 말기를 그냥 관리 감독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거고요. 포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은 외부에서 8080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새로 등장한 게 이제 placement constraint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련 예제들 쳐다보면서 명령들 참조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자체, infrastructure as a code, 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수업 시간에 100% 배우지 못하고 사실 관문에 들어가는 것, 그 입구와 가장 자주 쓰는 걸 배우듯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일일이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니 교수님도 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 만들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비슷한 얌 파일 예제를 보고 거기에 이런 조건문들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docker compose.yam을 지금 여러분들이 도커머신 명령 주고 있는 current working directory에다가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docker compose 파일을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정말 3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이 수험에 일을 줄 준비가 돼 있고요. 일은 단순해요. 엔진엑스 웹서버 컨테이너 4개를 띄워라 라는 거죠. 워커1, 워커2인데 4개를 띄우라고 얘기했고요. 웹서버를. 매니저는 일하지 말고 빠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스텝 2, 앞쪽에서 얌 파일을 만든 게 스텝 1이고요. 스텝 2는 뭐냐? 이제 우리가 일을 시킬 거를 어디다 썼어요? docker compose.yam 파일에 썼으니 이거를 일하는 대장, 리더인 매니저에게 줄 거예요. 의미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매니저에게 명령을 줄 겁니다. 너한테 2명의 일꾼, 워커1과 워커2가 있지? 내가 방금 준 얌 파일이 네가 돌릴 어플리케이션의 스택이야. 스택은 얌 파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으니 자, 네가 그 얌 파일을 펼치면 거기에서 실행해야 될 뭐 서비스, 이미지, 기타 등등 컴퓨테이션이 있어. 그거를 돌리면 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돌아갔는지 체크하는 거는 꼭 해줘야겠죠. 되게 단순해요. 근데 얌 파일 주고 얌 파일대로 일해. 끝이에요, 사실.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죠. 명령은 파일을 복사할 건데 지금까지 이런 명령 안 가르쳐 줬었죠. 현재 명령을 도커머신 명령, 도커 명령을 하고 있는 로컬 호스트 컴퓨터에서 매니저 노드, 이거는 우리가 도커머신으로 띄운 버추얼 머신이잖아요. 즉, 내 컴퓨터인 로컬 호스트에서 버추얼 컴퓨터인 매니저에게 파일을 복사할 수 있어요. 파일을 뭐 FTP라든지 웹 서비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명령이 있는데 이게 SCP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찾았으면 좀 고생하라고 안 가르쳐 준 거예요. SCP 명령은 도커머신 명령 안에 있는데 자, 이렇게 친절한 교수님이 있을까? docs.docker.com의 머신의 레퍼런스에 SCP를 가면 도커머신 SCP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을 카피해요. 어디서? 지금 내가 작업하는 로컬호스트에서 머신으로. 이게 이제 버추얼 머신 얘기하는 거고 버추얼 머신에서 버추얼 머신으로 혹은 버추얼 머신에서 로컬 컴퓨터로 버추얼자 떼고 그냥 도커 머신이 관리하는 컴퓨터들도 돼요. 그래서 SCP고요. 여기 이제 쳐다보면 따라서 SCP에 도커 머신이 있다는 건 도커 머신이 관리하는 컴퓨터 간에 SCP로 파일을 카피하겠다는 거고요. 내가 지금 카피하는 파일은 docker compose.yam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니저의 그 현재 current working directory 매니저 SSH로 들어갔을 때 바로 나오는 그 사용자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그냥 집어넣겠다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docker compose.yam 파일을 매니저 컴퓨터 안에 있는 current working directory로 밀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머신 네임, 이게 매니저 머신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인데
이게 리눅스 유닉스에서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 루트로 사용자 루트예요. 사용자의 루트. 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도커 컴포즈 파일을 이쪽으로 밀어 넣을 거니까 밀어 넣읍시다. 자, 밀어 넣기 위해서 일단 보는 것과 같이 창을 열었고요.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현재 내가 파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s-al 도커 컴포즈.yam이에요. 자, 그러면 제대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앞쪽에서 보여줬었던 그 파일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도커 머신 scp 파일 카피 도커 컴포즈.yam 파일을 어디다가 매니저 머신의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자,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도커 컴포즈 파일을 100% 228바이트인가 봐요. 밀어 넣고 시간 굉장히 빨리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저 컴퓨터에 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도커 머신 SSH로 매니저인데 보고 싶은 건 파일이 그대로 있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ls-al 여기 있네요. 있죠? 뭐 내용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ls-al이 아니고 리눅스에 모아 명령이 있는데 요거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파일들 내용을 그냥 다 통째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콘솔을 안 열어가지고 이거는 안 보여주나 보네. 이건 쏘리, 요거는 잊어버립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매니저 노드에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에 도커 컴포즈.yam 파일이 올라간 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실행할 명령은 매니저에게 시큐어 쉘을 통해서 명령을 줄 건데 여기 스택이 있어요. 스택 명령이 앞쪽에서 얘기했죠. yam 파일, 즉 도커 컴포즈 파일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 저런 것을 우리는 모두 스택이라고 부를 거예요. 따라서 스택이다 이렇게 도커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미지들, 컨테이너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 스택에 대한 명령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duxdocker.com의 엔진의 레퍼런스의 커맨드 라인 명령 중에 스택을 보면 여기 도커 스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커 스택을 매니지한다. 스택이 실현이 되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매핑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쭉 옵션들이 있고요. 우리는 도커 스택 중에서 디플로이하고 LS를 볼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여기 디플로이 있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디플로이 말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실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달라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LS는 그 리스트 스택이니까 스택이 어플리케이션이니 실행한 어플리케이션은 보여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르면 여기 도커 스택 누르면 이렇게 도커 스택 디플로이,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디플로이 합니다. 혹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 스택을 업데이트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매니저는 뭘 해야 될지 가지고 있어요. 명령 지령서를. 그거를 어떻게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도커 컴포즈.yam 파일을 활용해서 -c가 이 파일 쓰라는 거예요. 이제 서비스 스택을 디플로이 하렴, 서비스를 실행하렴. 저게 뭐 있었어요? 엔진X 4개 실행하렴. 대장은 일 안 하고. 그리고 이거의 이름을 우리가 헬로우 수험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수험이니 헬로우 수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까요? 도커 머신 SSH 매니저야 일을 해. 뭘 할까요? 도커 스택을, 서비스 스택을 디플로이 하렴. 참조해야 될 파일은 네가 가지고 있는 도커 컴포즈.yam 파일이란다. 도커 컴포즈 yam 파일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돌려. 그리고 그 서비스의 이름은 hello 수험이야. SWAR. 자, 서비스를 돌려. 그렇게 되면 잉
하고 있는 내용 동일하게 하니까 에러가 났어요. 보면 additional property ports is not allowed. 교수님이 했던 에러가 났는데 교수님도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 잡아 봐봅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러가 났는데 왜 에러가 났는지 살펴보니까 교수님이 실수를 했네요. 타이핑할 때. 원래 강의 노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얌 파일을 만들 때 포트가 요 deploy하고 같은 궤의에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가 deploy 안으로 들어가게 했더라고. 꺼낼게요. 나와. 그래서 얌 파일을 고쳤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에러가 났던 게 마치 에러가 없는 것처럼 편집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보면 여기서 포츠 프로퍼티가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디플로이 밑에서는 포츠가 안 되는데 그 포츠가 에러가 났다는 거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 3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포츠를 다시 하나 앞으로 빼가지고 요거를 저장을 했어요. 자, 저장을 하면 다시 얘를 어디로 올려줘야겠죠. 자, 명령들을 살펴서 다시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다시 업로드 scp. 자, 그래서 다시 수정한 얌 파일을 매니저로 밀어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스택을 디플로이 합시다. 잘 되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스택이 여러 개의 그 노드들이 동작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앞쪽에서 네트워크 질문 가끔 한 친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수업 안에 있는 노드들은 이렇게 로컬 네트워크라 그래서 지네들끼리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예전에 그 컨테이너를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접속하는 예제 한번 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현재 도커 수험은 그 안에 있는 노드들, 지금인 경우에는 매니저, 워커1, 워커2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지가 만들어줍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킹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조금 더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써야 되는데 일단 버추얼 머신으로 하면 이런 게 좀 쉬워해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 서비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비스죠. 그리고 네트워크의 이름을 지어줘요. 보면 우리가 이 도커 수험으로 한 얌 파일로 하는 스택 서비스를 헬로우 수험이라고 했으니 네트워크의 이름은 헬로우 수험의 디폴트. 그리고 우리가 웹서버를 띄웠죠. 여기 보면 웹서버 띄웠어요. 웹서버. 그래서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띄운 서비스들인데 현재 우리 컨테이너 4개로 이루어진 웹서버 서비스 하나를 띄웠죠. 요 서비스의 이름을 헬로우 수험 스택 안에 들어가 있는 웹서버 서비스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택 명령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띄웠으니까 또 추가적인 명령을 보러 가도록 하죠. 추가적인 명령은 docker stack ls. 자, 강의 노트 31페이지에 있는 도커 머신으로 secure shell을 수행해서 매니저에게 일을 줄 건데 이번에 줄 건 뭐예요? 도커에 있는 도커로 실행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게 스택이죠. 리스트를 보여줘. 자, 우리 하나 실행했죠. 앞쪽에서 어떻게 됐어요? 도커 스택 디플로이 명령을 써서 도커 컴포즈 파일로 실행을 한 서비스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걔 이름이 헬로우 수험이었고 내가 실행한 스택을 보여줘. 헬로우 수험 하나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본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커머신 명령을 사용해서 3개의 노드를 띄웠어요. 한 노드는 매니저, 한 노드는 워커1, 한 노드는 워커2. 그 다음에 도커 수험 이닛을 해가지고 새로운 수험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수험 이닛 때 매니저를 리더로 대장 삼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보안상 매니저가 만들어주는 조인의 토큰이 들어가 있는 신규 명령이 나왔고
따라서 그 명령을 써야지만 그 수험의 리더인 매니저에 조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워커1과 워커2가 방금 전에 매니저가 만들어준 도커 수험 조인 명령을 입력을 해서 매니저에게 조인을 해서 결국은 도커 수험을 만들고 매니저를 대장 삼고 워커1과 워커2를 매니저에게 등록하게 했죠. 그리고 지금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도커 컴포즈 파일에서 그걸 정의했죠. 도커 컴포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어플리케이션은 수많은 서비스들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웹서버만 했어요. 그리고 저 하나의 서비스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복수의 컨테이너들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누구에게 줬어요? 매니저에게 줬어요. 도커머신 SCP로 카피해 줬죠. 그리고 매니저에게 이 파일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실행하렴. 그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헬로우 수험이야. 그랬더니 얘가 열심히 뭘 했어요? 3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서비스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웹서버.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 스택의 이름을 프리픽스로 하고 이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프리픽스 뒤에 웹서버라고 붙인 거죠. 자, 스택 디플로이로 서비스를 만들라고 했으니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커 스택에 LS를 줬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LS가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드도 띄우고 서비스도 띄웠어요. 자, 이제 궁금한 거를 해결하러 갑시다. 지금 뭐예요? 3개의 노드와 4개의 컨테이너들은 무슨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32페이지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새로운 명령이 있어요. 도커 서비스의 LS, 도커 서비스의 PS인데 일단은 만나러 가죠. 도커 머신 SSH 매니저에게 줄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스택을 디플로이 하라고 했잖니. 따라서 그 안에 보게 되면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지금 돌리고 있는 서비스들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네가 지금 스택을 디플로이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돌리는데 네가 돌리고 있는 서비스 리스트를 보여줘 라고 하면 보는 것처럼 나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헬로우 수험을 했는데 이게 스택 이름이었고 스택 이름이고 이걸 프리픽스로 해가지고 서비스 이름을 이렇게 붙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예요? 3개의 노드, 즉 매니저의 워커1과 워커2가 있는데 현재 4개의 컨테이너, 그 중에 매니저는 엔진엑스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 상관관계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커 머신에 SSH 매니저를 하는데 자, 도커야 서비스 중에 누구? 헬로우 수험 웹서버의 유닉스 리눅스 명령에서 나온 프로세스 상태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도커 서비스 PS 그 다음에 도커가 이름 붙여진 헬로우 수험 프리픽스를 스택 이름을 쓰면서 뒤에 웹서버가 구분이 되어 있는 얘를 엔터를 치면 자,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조금 작게 해서 한 줄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보게 되면 이거는 뭔가 좀 오류 상태가 있었었나 본데 자, 보는 것과 같이 노드가 있어요. 워커1, 워커1, 워커2, 워커1, 워커2 그리고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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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 4개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미지는 엔진엑스 레이티스트 즉 궁금한 건 뭐였어요? 노드가 3개 있었잖아요. 매니저, 워커1, 워커2 그리고 연관관계가 알고 싶었던 건 4개의 컨테이너. 자, 봅시다. 워커1에 현재 엔진엑스를 기반으로 해서 웹서버 2번하고 웹서버 4번이 돌고 있고요. 워커2에 마찬가지로 엔진엑스를 활용을 해서 웹서버 1과 웹서버 3이 돈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헬로우 수험 스택에 속한 웹서버 서비스인데 여기서 돌아가는 컨테이너 4개를 띄워달라 그랬을 때에 점을 찍어서 인덱스를 주어서 1, 2, 3, 4로 구분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뭘 했어요? 결국은 노드를 만들어서 거기 위에서 돌아갈 어플리케이션을 스택으로 디플로이 했고요. 그 중에 서비스가 하나 웹서버였는데 걔네들이 각각의 노드에 어떤 관계로 돌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죠. 저렇게 사이좋게 2개씩, 즉 컨테이너 2개씩 워커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도커 수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드 여러 개를 준 다음에 예를 들어 컨테이너 하나를 주면서 실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균등하게 로드가 밸런싱 되도록 실행하는 게 기본 옵션이어서 그래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노드들 위에 서비스 스택을 디플로이 했고요. 도커 서비스 ps 명령 그리고 뒤에 스택 이름에다가 서비스 이름이 붙은 합성어를 통해 내가 지금 만든 노드들 위에 우리가 지금 실행시킨 컨테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매핑이 돼서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수험도 만들고 대장 리더도 정하고 워커들도 집어넣고 어플리케이션 스택도 디플로이 해보고 그 다음에 노드들하고 서비스가 실제로 돌아가는 컨테이너들의 매핑 관계도 쳐다보고 했어요. 자, 이제 청소해야죠. 청소합시다. 첫 번째로 할 일은 3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매니저에게 명령을 줘서 디플로이한 스택을 리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디플로이의 반대 작업이 스택 리무브. 그래서 이 작업을 건 바이 건으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청소를 합시다. 그래서 도커 머신 ssh 매니저에게 도커 스택을 이제 환수하렴. 그리고 가져올 서비스는 가져올 스택은 헬로우 수험이야 라고 해서 지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리픽스를 스택 이름인 헬로우 수험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얌 파일에 서비스 이미지를 웹서버로 했었던 거를 환수해 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만들었었던 네트워크도 다 지워버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이 상태에서 뭐 한번 해볼까요? 도커 머신 ssh 매니저야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지웠는지 한번 보기 위해 도커 디플로이된 스택 서비스 리스트를 보여줘. 없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역순이에요. 역순. 스택을 디플로이 한 거를 스택을 리무브 했으니 그 다음 작업은 한 놈 떠내야 돼요. 한 놈씩 꺼내야 돼요. 누구를 꺼내냐면 자, 이제 서비스 스택을 없애버렸어요. 역순으로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수험에 조인했었던 워커들을 떼내야 돼요. 이때 명령은 매니저에게 시큐어 쉘로 명령을 주는데 매니저가 아니에요. 쏘리. 떠나보낼 노드 이름에다가 도커 수험 리브라고 하면 돼요. 워커야 떠나렴.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워커 1을 수험에서 내보내고 워커 2를 수험에서 내보내죠. 자, 도커 머신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냐? 워커 1에게 내려요. 뭐라고? 도커 수험에서 leave 나가라. 오, 레프트 했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워커 2도 내보냅시다. 나가라고 하면 보는 것과 같이 노드가 떠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실제로 떠나는지 한번 봅시다. 도커 머신 ssh 매니저에게 뭐다? 너의 도커 수험 안에 속해 있는 노드들을 보여줘.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다운 하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해야 될 건 뭐예요? 한 놈 더 떠나야죠. 누가?
대장도 보내야 돼요. 매니저, 너도 떠나. 내보냅시다. 도커 머신 ssh 매니저야, 너도 도커 수험에서 나가라. 에러가 나요. 대부분 에러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도커 수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커 1, 2나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 있어요. 이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거 잘 배워가지고 하고 교수님이 귀찮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강의 노트에 귀찮을 때를 대비해서 be force with you. force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자, 그래서 강제 명령이 있어요. 사실 강제 명령은 많이 썼어요. 예전에 그 앞쪽에서 도커 이미지 지울 때에도 컨테이너나 이미지 지울 때에도 솔직히 예쁘게 다 지워야 되는데 강제로 한 적이 있죠. 자, 매니저야, 어떻게 도커 수험을 떠나렴. 나머지 청소에 대해서는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하면 떠나요. 이 상태에서 Node.ls를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얘는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도커 머신이 아직 살아있죠? 쏘리. 도커 머신 ls 머신이 살아있어요. 그쵸? 이렇게 아직 살아있어요. 자, 이제 도커 머신들도 우리가 저승으로 보내줘야겠죠? 자, 도커 머신 지우는 법, 도커 머신, 그러니까 노드 지우는 법,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도커 머신에 rm 명령 쓰면 돼요. 역순으로 하는 거 항상 좋아하니까. 자, 이거 좀 줄일까요? 라이브로 보면서 하는 게 재밌으니까. 자, 워커 2 날리고 꺼졌죠? 워커 1 날리고 없어졌어요. 매니저 날리고. 자, 역순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너도 죽어라, 너도 죽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이제 역순으로 밟아서 왔고요. 자, 오늘의 실습은 그래서 뭐였어요? 도커 머신을 사용해서 3개의 노드, 매니저 워커 1, 워커 2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우리가 수험을 3개를 가지고 수험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험군을 만들 때 순서는 우리가 매니저를 리더로 해가지고 이닛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 리더하고 워킹하는 워커들 사이에 보안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수험 이닛할 때에 리더가 본인에게 들어오기 위한, 즉 매니저에게 조인하기 위한 명령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했던 건 그 명령을 가지고 워커들을 리더에게 조인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철학에 맞춰 우리가 이 수험이 작동시킬 궁극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얌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scp 명령을 해가지고 로컬호스트에서 그 매니저 쪽으로 파일 카피로 얌을 넘겼죠. 그리고 매니저에게 얌을 실행하라고 했으니 그때 스택을 디플로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명령은 결국 스택이었어요. 그리고 스택 디플로이 해봤더니 결국은 3개의 노드, 그 다음에 그 웹서버가 활성화된 4개의 컨테이너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구경할 수 있었죠. 자, 열심히 서비스 돌린 다음에 나올 땐 어떻게 했어요? 역순, 스택 디플로이 한 거를 이제 스택을 껐고 스택 리무브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 멈춰졌으니까 그 워커들을 매니저에서 분리시키는 리브 명령 했고요. 궁극적으로 수험에서 매니저도 리브 시켰고 그 다음에 도커 머신들을 하나씩 해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여러분들은 벌써 몇 개야? 로컬호스트 컴퓨터에 매니저 워커 1, 워커 2 4대의 컴퓨터를 쓴 거예요. 4대.
4대의 컴퓨터를 써가지고 서비스를 돌려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이제 어사이먼트 1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을 텐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의 서비스로 분할이 되고, 그 서비스마다 이미지가 있으며 이미지별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를 운용하는 거를 배운 거예요. 소프트 개발을 시키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엔드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뭘 할지는 별도의 이슈겠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다음 시간에는 이 수험을 조금 더 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험을 한 노드들 만들었는데, 노드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 위에 우리가 서비스 스택을 디플로이 했는데, 제가 이게 좀 말이 어플리케이션 스택 서비스가 이렇게 엮일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택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인 거고, 스택 안에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명확할 겁니다. 요거는 좀 제가 이렇게 말을 여러 개 혼용해서 써도 좀 이해 바라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수의 노드에서 복수의 이미지, 복수의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이제 대망의 어사이먼트 2가 여러분들에게 열립니다. 드롭박스에 어사이먼트 2가 올라가 있고요. 어사이먼트 2는 무엇이냐? 어사이먼트 프로젝트 파일에 뒷부분이 추가가 돼 있어요. 어사이먼트 2. 어사이먼트 1은 우리가 상기해보면 되게 단순했죠. 도커 파일로 도커 이미지 만들어서 도커 허브에 업로드하고 뭐 이래라. 근데 뭐 거기에 서비스가 뭐 1개 이상이든 2개 이상이든 상관 안 했어요. 프로젝트 2는 단순합니다. 앞에 있는 거 리바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이미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형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2개 이상의 서비스, 하나의 서비스가 하나의 이미지에 매핑될 테니 결국은 2개 이상의 서비스가 도커 컴포즈에 있다는 건 2개 이상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이미지에서 컨테이너가 뭐 하나만 뜨는 거 괜찮아요. 2개 이상 뜨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서의 주된 목표는 2개 이상의 이미지가 각각 통신한다예요. 통신한다. 통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한쪽이 웹서버고 한쪽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여서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가져오는 것도 괜찮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즉 컨테이너 A하고 컨테이너 B가 있는데 둘이서 뭔가 주고받기만 하면 돼요. 주고받기만 하면. 주고받는 게 뭐 우아한 통신일 수도 있고, 뭐 HTTP 리퀘스트에서 리스폰스 받을 수도 있고, 뭐 whatever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한쪽이 데이터베이스고 한쪽이 웹서버고 해가지고 뭐 워드프레스 식으로 뭐 웹서버가 리퀘스트를 웹브라우저로부터 받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꺼내오는 것도 괜찮고,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으니까 2개 이상의 이미지, 그 다음에 그들 간에 뭔가 주고받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에 주고받는 거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가 이후로 폭주할 것 같은데, 그래요, 폭주하세요.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 이런 거 상관없고 홈페이지에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2개 이상의 이미지, 그들 간에 뭔가 주고받기. 제출하는 건 이미지가 2개 이상인데 뭐 그거를 나한테 제출할 필요 없고요. 얌파일하고, 그 다음에 혹시 본인이 이 얌파일 외에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돌린다. 그러면 소스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 즉 제가 재현하기 위한 소스 코드들, 얌파일 및 기타 뭐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들, 텍스트 파일들을 클래스에 제출합니다. 이미지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즉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얌파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또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올 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질문 많이 나오겠지만, 교수님 이왕 도커 수험을 배웠으니 도커 수험으로 해가지고 뭐 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가지고 작성하면 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트 2에서는 2개 이상의 이미지, 그 다음에 그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면 돼요. 교수님 한쪽에 도커 파일 띄우고 한쪽에 도커 파일 해가지고 걔네들끼리 통신하는 거 뭐 마음대로 하세요. 2개 이상의 이미지, 그들 간의 통신이 미니멈이고
소스 코드만 클래스로 제출하는 거니까 제출하도록 하길 바래요. 그리고 지난 2019년 2학기 때 수강했었던 학생들이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파일들이 수업 게시판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놀랍게도. 따라서 거기에 있는 것들 참조해서 구경도 하고 하다가 실패한 친구들은 실패담을 써놨어요. 성공을 한 사람들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올렸고 그거 참조해가지고 이 턴 프로젝트 2 진행하기 바랍니다. 턴 프로젝트 2의 제출 일자도 그 강의 게시판에 써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돼요. 아마 3주인가? 3주 준 것 같아요. 3주.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수업 2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도커를 가지고 복수의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술을 확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